최대 발견들이 옛날에만 있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세계를 바꾼 많은 발명품들이 대부분 예전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제가 우주에 있는 위성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전에 심지어 가장 똑똑한 과학자들도 보지 못했던 놀라운 것들이 있다고 말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정말 놀라운 위성 발견 10가지에 대해 알아볼까요? 10. 세계에서 가장 큰 코카콜라 로고. 2006년 모하비 사막의 넓은 공간에서 KFC가 상당히 황당한 일을 시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우주에서도 볼 수 있다고 말되는 약 6만 5천 피트 폭의 거대한 로고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오 브랜딩이라고 불리는 것으로 이어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자아냈고, 특히 환경운동가들과 마케팅이 더 저조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매우 걱정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거대한 사막 광고는 오랫동안 유지되었습니다. 2007년에 KFC가 그것을 철거하기 전까지, 그리고 다른 회사는 그 후로 이와 비슷한 것을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많은 대기업들이 행성에 오래 지속되는 흔적을 남겨놓을까 두 번 생각하게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은 코카콜라가 예전에 비슷한 일을 한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100주년을 축하할 때 칠레 사막에 7만 개의 콜라 병으로 만든 거대한 로고를 배치했습니다. 이것은 일부 사람들이 핸드폰이나 컴퓨터에서 간단히 위성 이미지를 가져올 수 있는 시절에 일어나서 그렇게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코카콜라의 125주년을 기념하여 그들은 유명한어 로고 아래에 125 ANOS를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막의 코카콜라 광고는 항상 위성과 화면으로 연결된 세상을 위해 만들어진 것보다는 공중에서 날아가는 이상한 비행기를 타는 승객들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논란거리보다는 호기심이 가득한 마케팅 역사의 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마케팅에서 브랜드가 얼마나 강한 인상을 남기려고 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광고를 지금 다시 보면 이것은 더 이상 풍경에 침범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이한 조각으로 보이며 브랜드가 인상을 남기기 위해 얼마나 노력하는지를 상기시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막에 있는 코카콜라 로고는 소다를 판매하는 것 이상으로 이제는 흥미로운 광고 시대의 다른 시대의 표지판이 되었으며 그것을 생각하는 이들에게 조금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9. 네스호의 괴물. 2023년 스코틀랜드의 네스호 주변은 가장 신비한 주민 내시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로 활기를 띠었습니다. 네스호 센터는 팬들과 비판가들이 모이는 장소로 2023년 10월 8일의 목격담을 강조했습니다. 이 목격담은 오래된 전설을 다시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스코틀랜드 사진작가인 존 하우이는 수상한 물체를 본 것으로 주장했는데 그것은 약 12에서 15피트 정도로 보이며 그의 사진은 그 물체의 일부로 보이는 것으로 그것은 모두를 설득하기에는 이미지가 충분히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센터는 이 목격담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았지만 네스호 괴물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야기들, 역사적 발견들, 과학적 연구들을 탐험할 수 있는 장소로 계속 남아있습니다. 2023년에만 내시에 관한 주목할 만한 보고서가 8건이 있었으며 수천 건에 달하는 목격담 컬렉션에 추가되어 이 신비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우이의 사진 외에도 다른 사람이 농담으로 셜록 홈즈라고 불리는 사람이나 그의 진짜 이름인 이안 오어게인이 아침 늦게 물 속을 움직이는 어두운 모양의 동영상을 공유했습니다. 이 비디오는 물 위에 어두운 모양이 나타나 다시 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것이 그냥 호수 생활의 일부인지 아니면 더 이상 비정상적인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설득되지 않았습니다. 각각의 새로운 목격담마다 네스호 괴물의 이야기가 계속되며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비를 생각하게 합니다. 내시의 이야기는 진정한 신자, 희망을 가진 꿈꾸는 자, 또는 회의론자이든지 간에 네스호의 심연에 숨겨져 있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8. 발견되지 않은 섬. 2022년 오스트레일리아 연구팀은 사우스 패시픽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샌디 섬이 실제로는 물 위에만 있는 것으로 밝혀졌을 때 지도 세계에서 상당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지도상에서는 맨해튼만큼 큰 샌디 섬이 있었지만 연구자들은 그곳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고 장난스럽게도 그 섬에 대한 부고를 작성했습니다. 이 사건은 샌디 섬이 지도와 구글 어스에서 인간의 실수로 인해 신비한 모양으로 나타난 것을 강조했으며
아마도 잘못된 펌스 섬으로 오해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섬은 처음으로 1876년에 고래잡이 선원들에 의해 언급되었으며 심지어 1908년 공식 지도에도 등장했습니다. 한 세기 넘게 사람들은 그 존재에 대해 당혹해했으며 종종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곳에서 사라지곤 했습니다. 1970년대에는 새로운 지도에서 사라지기 시작했지만 디지털 매핑으로의 전환은 실수로 디지털 세계에서 섬을 살려두었습니다. 시드니 대학의 마리아 사타는 종이 지도에서 디지털 지도로 전환함으로써 섬의 전설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RV 사전 서베이어의 연구원들은 섬이 있어야 할 곳을 항해하는 동안 놀라고 재미있어 했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오랜 기간에 걸친 지도의 오류를 해결했습니다. 샌디 섬의 원래 목격은 섬이 아니라 떠다니는 펌스 섬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펌스 섬은 뜨거운 암석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그 지역에서 흔한데 특히 2012년의 화산 폭발 후 이러한 현상의 통로로 알려져 있습니다. 샌디 섬에 대한 진실을 정리함으로써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원들은 유머, 신비, 과학적 탐정 작업을 결합하여 탐사 역사에 흥미로운 이야기를 더했습니다. 7. 카자흐스탄 펜타그램의 진정한 본질. 중앙아시아의 넓은 평야에 위치한 카자흐스탄의 상부 토볼 저수지 근처에는 다른 풍경들과 눈에 띄게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다. 공중에서도 볼 수 있는 거대한 펜타그램이 있습니다. 이 신비한 모양은 지름 약 1200피트로 주변의 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은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에서 눈에 띄는 장면입니다. 가장 가까운 도시인 리사코프스크는 약 12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이 지역은 청동시대의 삶의 흔적들이 가득한 역사적인 곳입니다. 고대 사이트, 묘지 및 많은 문화적 배경을 시사하는 많은 묘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원거리에 카자흐스탄의 명확한 펜타그램이 나타남으로써 인터넷에서는 많은 야생 추측들이 생겼습니다. 암흑의 의식, 비밀의 종교 모임 또는 외계인과 관련된 것일 수 있다는 사람들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구글 맵에서 그것을 보면 아담과 루시퍼라는 두 곳이라는 이름의 두 군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악마 숭배에 대한 무서운 이야기를 더합니다. 그러나 펜타그램은 역사적으로 많은 다른 문화와 종교에서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메소포타미아인과 그리스인부터 초기 기독교인, 프리메이슨 및 위카까지입니다. 그것은 종종 악에서 멀리 떨어진 것들을 나타냅니다. 카자흐스탄의 이 펜타그램은 구글 맵에서 발견된 많은 흥미로운 것 중 하나입니다. 그것은 뉴멕시코의 숨겨진 벙커나 네바다의 거대한 KFC 광고와 같은 것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러나 카자흐스탄의 이 펜타그램에 대한 실제 이야기는 보다 미스테리스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고고학자인 엠마 우스마노바는 이것이 사실은 소련 시대의 공원 배치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련 시대에는 별이 건물부터 장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서 사용되는 인기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공원의 길목은 공중에서 별 모양을 형성하며 이는 결국 명확한 설명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이 펜타그램에 대한 신화가 해결되었습니다. 6. 남극 얼음 아래에 숨겨진 고대 바위 구조물. 남극의 두꺼운 얼음 아래에서 과학자들은 대륙의 최대 얼음 선반인 로스 얼음 선반을 볼 수 있는 것을 바꾸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ICPOD라는 초고급 도구를 사용했는데 이 도구는 위성보다 얼음 아래를 더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도구는 얼음의 두께를 보여주고 자기장과 중력을 측정하여 바위 아래에 대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콜롬비아 대학의 해양 지질학자인 키르스티 틴토가 이 연구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녀는 남극의 동부와 서부를 분리하는 큰 지질선을 발견했습니다. 이 선은 로스 얼음 선반을 따뜻한 해류로부터 보호합니다. 이 선 때문에 동쪽 해전은 더 깊어져서 해양수가 얼음 아래로 이동하는 방식이 변합니다. 로스 얼음 선반은 세계 기후를 조절하는 데 엄청난 역할을 합니다. 그것은 녹는다면 약 38피트의 전 세계 해수면을 높일 것입니다. 연구 결과 이 얼음 아래의 큰 구분은 따뜻한 물이 얼음이 바닷바닥에 닿는 곳에 도달하는 것을 막아 얼음 선반의 안정성에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연구는 특히 얼음 선반의 동쪽 측면에 어떤 바위 형성이 철의 얼음을 더 빨리 녹을 수 있도록 할 수 있음을 지적합니다. 로스 선반 폴리녀와 같은 것들이 이 프로세스의 일부로서 얼마나 많은 얼음이 녹고 육지 얼음이 얼마나 빠르게 움직이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발견들은 과학뿐만 아니라 남극의 얼음 녹임이 전 세계를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극히 중요합니다. 이 연구가 일부인 로제타 얼음 프로젝트는 세계가 변화함에 따라 로스 얼음 선반의 미래가 어떨지에 대한 전체 그림을 얻기 위해 목표로 합니다. 스크립스 해양학 연구소의 빙하학자 헬렌 아만다 프리커는 이를 모든 각도에서 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얼음, 해양, 대기 및 바위는 남극에서 일어나는 것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 로제타 얼음팀은 이 모든 부분이 어떻게 함께 작동하는지 알아내는 데에 기여할 것이며 이것은 기후 변화와 그 효과를 이해하는 데 큰 발전을 이루는 것입니다. 5. 중국 사막의 신비한 기후. 최근 구글 지도에서 우리에게 중국의 거대한 고비 사막의 이상한 패턴들을 보여주었고 이것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야기를 나누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들이 무기를 테스트하는 비밀한 장소이거나 심지어 외계인들을 위한 표지판일 수 있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내서에서 화성 사진을 관찰하는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일하는 조나단 힐은 이상한 디자인들이 사실 땅 위에 무언가 훨씬 더 현실적인 것을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중국이 그들의 정찰 위성이 올바르게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것들을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거대한 흰색 선들은 사막을 가로지르며 위성 카메라를 우주에서 정확하게 정렬시켜 사진을 찍습니다. 힐은 이러한 패턴들이 아마도 땅에 그려졌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는 사막에서 반사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위성을 위한 패턴 만들기라는 이 아이디어는 새로운 것이 아니거나 중국만의 것은 아닙니다. 1960년대 미국은 자신들의 코로나 정찰 위성 프로그램을 위해 애리조나에서 비슷한 것을 했습니다. 이 사막의 디자인 가운데 하나는 군사 제트와 약간 비슷한 스톤헨지처럼 보입니다. 힐은 이것이 레이더 테스트를 위한 것으로 생각하며 어떤 것이 제트인지 땅인지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의 위성들로부터 군사 물건을 숨기는 데 중요합니다. 다른 디자인들은 무기가 테스트되거나 큰 안테나가 있는 곳을 가리키는 것처럼 보이며 이는 사막의 중간에 거대한 군사 및 과학 실험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패턴들이 외계인이나 다른 음모 이론들에 관한 것으로 생각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힐의 견해는 그것들이 실제로 군사 계획 및 위성 기술에 관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4. 남극에서 나타나는 구멍들. 70년대에 남극을 비행 중인 위성들이 이상한 것을 포착했습니다. 계절에 따라 나타나고 사라지는 바다 얼음의 거대한 틈새입니다. 몇십 년 후 같은 일이 다시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훨씬 더 크게 9,500제곱킬로미터 이상을 덮었습니다. 추운 달에는 거대해지고 따뜻해지면 줄어듭니다. 뉴욕 대학 아부다비 캠퍼스와 우한 대학의 과학자들이 더 근접하여 살펴보고 폴리냐로 알려진 이 거대한 틈새의 배경에 있는 것은 폭풍 날씨, 특히 사이클론이었습니다. 2017년 9월 특히 강력한 사이클론이 117km의 바람과 16m의 높은 파도로 얼음을 클리어하여 폴리냐를 만들었습니다. 이것들은 위성 사진을 위한 멋진 것들뿐만 아니라 바다 생물에게도 중요하며 심지어 기후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개와 펭귄은 이러한 틈새를 통해 이동하고 식물인 미세 조류가 여기에서 번성하여 이곳을 활기찬 해양 허브로 만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폴리냐가 어떻게 바다와 공기가 상호작용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특히 겨울에는. 그리고 이것은 전 세계의 날씨 패턴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다이애나 프란시스는 이 얼음 틈새가 임박한 멸망의 징후가 아니라 기후 퍼즐의 중요한 조각임을 지적합니다. 그러나 지구온난화로 인해 더 많고 강력한 사이클론이 폴리냐를 더 흔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후 모델을 뒤바꿀 수 있고 남극 바람부터 해류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사이클론과 폴리냐 간의 이 연결은 우리의 행성 기후 시스템이 얼마나 미묘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러한 얼음 현상을 면밀히 관찰해야 함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3. 배드랜드 가디언. 엘버타주 남동쪽의 메디슨 해트 근처에 숨겨진 자연의 경이로운 명소인 배드랜드 가디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위에서 본 이 놀라운 지형은 서부를 향한 인디언식 머리 장식을 쓴 인간의 머리와 똑같이 보입니다. 그것을 더 흥미롭게 만드는 것은 도로와 오일 웰이 인물에 이어 이어폰을 더해주는 것인데
이것이 인물을 현대적으로 만들어 별을 듣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인간의 세부 사항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라질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이를 현지의 수호자로 보이게 합니다. 이것은 명성을 얻기 위해 레스모어 산에 있는 유명한 얼굴들보다도 더 크며 바람과 물의 놀라운 작업이 연약한 점토 토지에서 형성되는 계곡을 형성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2005년 구글 어스를 살펴보던 동안 린 희귀 가디언을 우연히 발견하여 이를 최고의 발견 중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식사쇼에서 공식적으로 이름을 지을 콘테스트를 개최했으며 시프러스 카운티 의회는 공식적으로 이를 배드랜드 가디언이라고 명명했으며 타임 매거진은 이것을 최고 10위의 구글 어스 발견으로 나열했습니다. 이 침묵하는 관찰자는 지난 빙하기의 끝과 지속적인 침식으로 형성된 남부 퍼스트 네이션 또는 블랙풋 부족이 거주했던 지역에 가깝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풍경은 북미 전역에서 자연의 영향 아래 계속 변화하며 그 결과 유일한 자연 예술 작품이 됩니다. 배드랜드 가디언은 관광 명소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독특한 모습을 공중에서만 볼 수 있으므로 지상에서는 숨겨진 보석입니다. 이 남대서양 이상 현상. 내서는 남아메리카에서부터 남서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 흥미로운 지역인 남대서양 이상 SAA를 주에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곳은 많은 사람들이 지구의 자기 보호막에서의 흠집이나 우주공간의 구멍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구의 자기장이 그리 강하지 않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약한 자기장은 국제우주정거장과 같은 위성 및 우주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특히 그들이 지구, 궤도 주변을 낮게 비행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태양 입자들이 우주선에 더 강하게 충돌할 수 있어 기술적인 문제나 심지어 영구적인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로 인해 시스템이 잠깐 중단되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서의 남대서양 이상에 대한 관심은 이러한 우주여행 장애를 피하는 데만 그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꽤나 신비로운 이 현상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합니다. 지구의 자기장은 행성 깊은 곳에서 비롯되며 거기서 뜨거운 철이 외부 핵 주변을 움직이며 생성됩니다. 이 자기장은 어디서나 똑같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아래 큰 바위 덤이나 지구 자기 북극이 똑바로 정렬되지 않은 것과 같은 것들이 남대서양 이상의 존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과학자들은 남대서양 이상이 북서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두 부분으로 분리되고 있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이것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암시합니다. 남대서양 이상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구의 자기장이 전체적으로 뒤집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일어나는 정상적인 현상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수천 년이 걸리는 느린 과정입니다. 내서의 노력과 전 세계의 과학자들의 노력은 남대서양 이상에 대해 더 많은 것을 알아내는 데 중요합니다. 이는 우주 정거장 미션의 안전을 돕고 우리 행성의 자기장의 신비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1. 제곱 형태의 섬. 오랫동안 다른 장소를 탐험하고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필리핀 탈 호수 중앙에 위치한 화산 섬인 화산 섬에 있는 작은 호수 안에 있는 작은 섬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모두가 그것을 섬 안의 섬의 멋진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주에서 사진을 찍은 낫8이라는 위성 덕분에 캐나다의 조용한 지역에서 새로운 인기 있는 장소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멋진 장소는 2014년 8월 21일에 공식적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작은 땅 조각은 심지어 하나의 장소 이상이라고 불릴 만큼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호수 안의 섬에 있는 수준의 드문 희귀한 발견이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 인형처럼 보입니다. 이 숨겨진 보석은 심지어 이름조차 없습니다. 이것은 더 큰 땅에 의해 감싸인 작은 호수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 더 큰 땅은 북쪽 캐나다의 빅토리아 섬에서 약 75마일 떨어진 곳에 있는 여러 지점 중 하나입니다. 비록 빅토리아 섬이 거대하더라도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작은 섬을 포함하여 사람들이 실제로 가지 않거나 이름을 붙이지 않은 곳이 많습니다. 캐나다는 이와 같은 흥미로운 장소로 가득합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가장 큰 호수 안에 섬인 마니툴린 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섬에 있는 가장 큰 호수인 바핀 섬의 네틸링 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섬이 섬 안에 호수에 있는 섬인 이유로 발견되었다는 것은 캐나다의 자연의 아름다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에 특별한 요소를 더합니다.
이 발견은 그것이 재미있는 지리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아직 세심하게 살펴보지 않은 곳에 숨겨진 비밀을 생각하게 합니다. 빅토리아 섬은 캐나다 북부에 있는 거대한 캐나다 북극 제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개의 호수와 연못으로 가득 찬 누나부투와 같은 곳들은 아직 발견되지 않은 놀라운 것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써 우주를 통해 안내되는 최신 위성 발견에 의해 우리를 경이롭게 만든 우주의 탐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비디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구독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많은 흥미로운 콘텐츠를 발견해봅시다. 우리의 업데이트를 기다려주시고 더 많은 재미있는 지식과 이야기를 공유할 예정입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